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여러분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이죠. 이 채널은 단 한 가지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하는 것. 매주 제가 연구실에서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끝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 전달의 신호가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면 이 영상은 건강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올라올 최신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광고나 허위 정보 없이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건강 도우미를 평생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구독 안 눌러도 나중에 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건강 정보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놓친 영상 하나가 내일의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저 클릭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손 모양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총 모양까지 함께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모든 건강 꿀팁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도착합니다. 저는 그 약속에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더 오래 웃을 수 있도록. 그럼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한 식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72세 이정자 어르신은 냉장고 속 깊숙이 있던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든 건지 그래도 냄새는 괜찮네. 하며 미역국과 멸치볶음을 데워 가족과 함께 식탁에 올렸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본인 역시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한 줄 알고 집에서 참아보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결국 새벽에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단한 결과는 식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원인이 단순히 상한 음식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 독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결과 미역국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냉장 상태에서도 살아남아 번식하는 무서운 세균이죠. 심지어 이 균은 4도 이하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냉장고 안에서도 천천히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냉장 보관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자 어르신은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역국은 5일 전에 끓인 것이었고 하루에 한두 번씩 꺼내 데워 먹으며 남은 걸 다시 냉장고에 넣는 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가 생길 때마다 미세한 세균들이 깨어나 증식했고 결국 그 독소가 어르신 부부의 몸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경고입니다. 냉장고에 있으니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냉장고는 세균을 죽이는 장치가 아니라 단지 시간을 느리게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은 안전하지만 3일을 넘기면 위험이 시작되고 일주일을 넘기면 그것은 보관식이 아니라 독소 배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을 나서던 정자 어르신은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냉장 보관보다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3일 이상 지난 반찬은 냉장고 속이라도 그냥 버리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며칠째 그대로인 반찬통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 한 통이 오늘 밤에 응급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새로운 보관법이 아니라 제때 버리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 반찬통이나 찌개를 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입속에 들어간 젓가락 및 수저를 반찬통이나 찌개에 반복해서 드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꼭 사용하지 않은 식기류로 덜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조림은 오랫동안 편리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개봉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개봉된 통조림 속 금속 용출, 즉 중금속 독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냉장고에 넣으면 괜찮다고 믿지만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 중 하나입니다. 통조림은 기본적으로 주석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용기에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제조 단계에서 내부는 산화나 부식을 막기 위해 얇은 코팅이 되어 있지만 이 코팅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개봉과 동시에 공기와 습기가 들어오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음식 속의 산이나 염분이 코팅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통조림, 과일 통조림, 김치캔, 참치캔처럼 산도 pH가 낮거나 염분이 높은 음식은 금속을 더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석, 알루미늄뿐 아니라 철, 납, 카드뮴 등의 미량 금속도 용출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금속 이온이 음식 속으로 녹아들며 맛과 향을 미세하게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석이나 알루미늄은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봉 후 뚜껑만 덮고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안전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온도 변화와 습도 때문에 오히려 금속 부식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가 외부의 따뜻한 공기와 만날 때 생기는 결로가 캔 내부에 떨어지면 이 수분이 금속 산화를 촉진합니다. 또 냉장 보관 중 음식이 약간이라도 산소에 노출되면 금속과 반응이 일어나면서 금속 이온이 음식으로 천천히 녹아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금속 용출은 냄새나 맛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더 깊은 맛이 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산패와 금속 반응으로 인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봉 후 12시간만 지나도 주석과 알루미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냉장 보관을 계속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산성 음식을 금속 캔 안에 그대로 둔 채 재가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참치캔을 열어놓고 전자레인지나 불 위에서 직접 데우는 행위는 금속의 용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열은 화학 반응을 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이 캔 내부의 코팅층을 팽창시키면서 벗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속 표면이 직접 음식과 접촉하게 됩니다. 결국 편리하니까 그대로 데워 먹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개봉 즉시 유리 용기나 내열 밀폐 용기로 옮겨 담는 것. 유리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산성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밀폐 용기를 사용하면 공기와 습기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리 용기가 없다면 식품 전용 플라스틱 용기, BPA 프리 표시 확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택은 여전히 유리입니다. 옮겨 담은 뒤에는 가능한 한 1일에서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조림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미 열 처리되어 있지만 개봉 순간부터는 공기 중 세균과 접촉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번식이 시작되고 금속이 아닌 오염 문제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나 생선류 통조림은 단백질이 풍부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므로 개봉 후 하루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시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개봉 후에도 오래 갈 것이다.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유통기한은 밀봉 상태를 전제로 한 안전기간입니다. 한 번이라도 뚜껑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는 일반 음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3년이라 해도 개봉 후 하루가 지나면 이미 안전기준 밖에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재질과 음식의 조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통조림은 밀봉 상태일 때만 완벽한 방패를 갖지만 개봉 순간부터는 방패가 사라진 무방비 상태의 금속 용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통조림은 편리하지만 보관의 함정을 가진 식품입니다. 개봉 즉시 유리 용기로 옮기고 1일에서 2일 안에 모두 섭취, 냉장 보관하더라도 캔 자체에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중금속 노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안전은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개봉된 캔을 그냥 냉장고에 넣는 행동, 그것은 조금 아까워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험에 맡기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봉된 캔은 시간과 함께 금속이 녹아든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고춧가루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치, 찌개, 양념장, 볶음 등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며 우리 식탁의 붉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재료가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독소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냉장고 속의 습기와 온도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균을 키우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고춧가루를 개봉한 뒤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습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덜 상하겠지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장고 안의 공기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내부의 온도가 변하고 외부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며 미세한 결로가 생깁니다. 이 수분이 고춧가루에 스며드는 순간 그 안에서 곰팡이 포자가 살아납니다. 곰팡이는 단시간에 증식하며 그 부산물로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단순한 식중독균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간에서 해독이 어려워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냉장고의 습기와 온도 변화가 이 독소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냉장 보관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냉장고는 습도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특히 김치나 과일이 함께 있는 냉장고라면 내부 습도가 높아 고춧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기 쉽습니다. 고춧가루는 수분 함량이 10% 이하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서 수분을 조금만 머금어도 표면에 색이 어두워지고 뭉치거나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내부에 미생물이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 포자가 뿌리를 내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색이 어둡게 변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춧가루를 계속 사용하면 김치 속에서도 독소가 퍼지고 가열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치의 붉은색 속에 간암의 씨앗이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냉동실의 온도에서는 곰팡이의 성장과 독소 생성이 완전히 멈춥니다. 단, 냉동 보관을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고춧가루는 한 번 사용할 분량만큼 소분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큰 봉지를 매번 열고 닫으면 그때마다 공기와 수분이 들어가 산화가 진행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사용량 단위로 나누어 밀폐한 뒤 냉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밀폐 포장을 해야 합니다. 지퍼백을 사용할 경우 입구를 닫기 전 내부 공기를 최대한 빼내세요. 가능하면 진공 포장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춧가루는 산소에 노출되면 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고유의 향이 사라집니다. 또한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는 산패와 곰팡이 번식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냉동실에 넣을 때는 김치나 생선 등 냄새가 강한 식품과 떨어뜨려 보관해야 합니다. 고춧가루는 향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주변 음식의 냄새가 배어들면 풍미가 손상됩니다.
또한 냉동실에서 꺼낸 후 사용할 때는 즉시 사용할 양만 꺼내고 바로 다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꺼낸 채로 상온에 오래 두면 결로가 생겨 다시 수분이 차오르고 이것이 오염의 시작점이 됩니다. 냉장 보관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6개월 이내에 사용을 마쳐야 합니다. 냉장 상태에서도 시간이 길어지면 곰팡이 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산화로 인해 고춧가루의 색과 향이 변질됩니다. 따라서 장기 보관용은 반드시 냉동, 단기 사용용만 냉장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관용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고춧가루를 구입한 비닐봉지째로 냉장하거나 습기가 스며드는 플라스틱 통에 담아두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대신 두껍고 밀폐력 높은 유리병이나 금속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빛도 산화를 촉진하므로 투명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갈색 용기가 좋습니다. 또한 보관 전에 반드시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 내부에 남은 물기 한 방울이 수천 개의 곰팡이 포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의 색과 냄새로 신선도를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신선한 고춧가루는 선명한 붉은빛과 고추 특유의 매콤하고 달큰한 향이 납니다. 그러나 오래되거나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는 색이 어두워지고 향이 무겁거나 퀴퀴한 냄새로 바뀝니다. 이 냄새는 이미 산화와 곰팡이 번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가열한다고 안전해지지 않으므로 냄새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고춧가루는 생각보다 섬세한 식재료입니다. 햇볕에 말린 건고추를 곱게 빻은 뒤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기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공기, 수분, 온도 변화로부터 완벽히 차단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보관 기간입니다. 냉장에서는 6개월, 냉동에서는 1년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 지나면 색은 바래고 향은 사라지며 곰팡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는데 버리긴 아깝다는 생각이 간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춧가루는 차갑게만 보관한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의 미세한 습기와 결로가 곰팡이를 깨워 독소를 만들게 합니다. 냉동 보관으로 차갑게 얼려 숨을 멈추게 해야만 진짜 신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1회분 포장, 완전 밀폐, 그리고 빠른 소비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고춧가루는 건강한 붉은빛을 오래 유지할 것입니다. 김치의 붉은색 속에 간암의 씨앗이 숨을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액체 황금이라 불릴 만큼 건강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름을 가장 빠르게 상하게 만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냉장은 신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리브오일의 이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 속이 산패를 부르는 최악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올리브오일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오일은 점차 뿌옇게 변하고 7도 전후가 되면 기름이 굳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방산이 응고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하면서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고 병 안쪽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바로 산패를 촉진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물은 기름의 적입니다. 올리브오일 병 안에 수분이 들어가면 미세한 산소와 함께 산화 반응을 일으켜 지방이 분해되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산패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맛이 쓰고 목을 자극하며 심하면 발암 가능 물질인 과산화지질까지 생성합니다. 즉, 냉장 보관이 신선함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오일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기름이니까 상하지 않게 차갑게 해야지 하는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은 생성 과정부터가 이미 정교한 자연의 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서 얻은 기름은 폴리페놀, 토코페롤, 스쿠알렌 등의 천연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산화를 억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올리브오일의 건강 효능의 근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냉장고 속 결로와 온도 변화는
이 항산화 성분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도 잃고 맛도 변하고 향까지 사라집니다. 냉장고 안에서 굳은 올리브 오일을 꺼내 실온에 두면 금세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녹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내부의 미세 수분이 산화를 촉진하기 시작한 뒤입니다. 굳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품질은 떨어지고 투명했던 오일은 점점 탁해지고 향은 무거워집니다. 쓴맛과 텁텁함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의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입니다. 햇빛과 고온은 산화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가 이상적입니다. 온도는 15도에서 20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열기와 빛, 산소가 모두 닿는 최악의 자리죠. 오일을 오래 쓰고 싶다면 빛이 차단되는 갈색병에 담아 식탁 및 서랍이나 천장 안처럼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보관 기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개봉 전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입구가 넓은 병은 산소 유입이 많으므로 가능하면 펌프형이나 작은 병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여도 건강 측면에서는 손해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냄새와 빛에 민감합니다. 플라스틱 병보다 유리병, 그 중에서도 불투명하거나 진한 색의 병이 가장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미세하게 공기가 통과할 수 있고 장기간 저장 시 오일의 향과 품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금속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면 오일의 산성 성분이 반응하여 금속 이온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반응은 맛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올리브 오일은 냉장 보관하면 산화가 느려지니까 좋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전제는 결로와 온도 변화가 없는 완전 일정한 냉장 환경입니다. 가정용 냉장고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이론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냉장 오일이 굳으면 사용이 불편해 자주 꺼내게 되고 이때마다 온도 변화가 반복되어 오히려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 안정보다 실제 생활 속 불안정이 문제입니다. 보관 중 산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샀을 때의 향과 비교해 보세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은 과일향, 풀향, 약간의 쓴맛이 어우러진 신선한 풍미를 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냄새가 무겁게 변하거나 마른 풀 냄새, 페인트 냄새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냉장 보관한 오일일수록 이런 변질이 빨리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비싼 올리브 오일은 오래 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급 오일이라도 보관법이 잘못되면 값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고품질 오일일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산소나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즉 고급 오일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냉장고보다 그늘진 천장이 훨씬 안전한 집입니다. 보관 장소는 어둡고 서늘하며 온도 변화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기는 빛을 차단하는 병을 사용하고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병을 오래 아끼기보다 필요한 만큼 사고 3개월 안에 다 쓰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자 건강한 선택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냉장 보관이 신선함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썩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차가운 곳이 아니라 안정된 온도와 어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향은 깊어지고 영양은 살아나며 당신의 식탁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냉장고 속 버섯, 우리는 흔히 냉장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은 겉보기엔 단단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숨쉬는 식품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내부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입한 버섯을 그대로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닐은 공기의 순환을 막습니다. 산소가 차단된 밀폐된 환경에서 버섯은 호흡을 멈추지 못해 내부에 수분이 차오르고 그 수분이 다시 버섯 표면에 맺히며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눅눅하거나 미글거리는 버섯은 단순한 신선도 저하가 아니라 실제로 곰팡이 독소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나 미코톡신 같은 독소는 냄새나 맛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가열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독을 키우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냉장하면 오래 간다는 생각으로 버섯을 신선 보관칸에 넣지만 실은 냉장 온도 약 4도에서는 버섯의 수분이 천천히 응축되어 점액질이 생기고 곰팡이균의 생장이 시작됩니다. 표면이 미끄럽거나 색이 짙게 변한 버섯은 이미 세균 번식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냄새가 약간 시큼하거나 물기가 생겼다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버섯을 씻어 요리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해도 일부 독소는 남아간과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냉동 보관이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섯을 얼리면 식감이 나빠지고 맛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냉동은 버섯의 세포벽을 미세하게 파괴해 단백질과 폴리페놀, 비타민 D 등의 영양소가 인체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냉동은 보약화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냉동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씻지 말 것. 버섯을 세척하면 수분이 스며들어 얼릴 때 얼음 결정이 생기며 조직이 무너집니다. 냉동 후 해동했을 때 물컹하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섯은 손질만 해서 이물질만 제거하고 물기를 닦은 뒤 바로 밀폐용기에 넣거나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 담아 냉동하세요. 작은 양으로 나누어 담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좋습니다. 냉동 보관 기간은 12개월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냄새나 색이 변하고 영양 성분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냉동 후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향과 맛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버섯을 볶거나 끓이는 요리에는 냉동 상태 그대로 넣어야 자연스러운 풍미와 식감이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느타리, 표고, 새송이 등 각기 수분 함량과 향이 달라 함께 냉동하면 서로의 냄새가 섞이고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품질이 떨어집니다.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시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랜 시간 냉장고 문을 여닫지 않는 것입니다. 냉동실의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 미세한 결로가 생겨 얼음 결정이 커지고 이것이 버섯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급속 냉동 기능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 빠르게 얼리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버섯은 냉장고의 첫 번째 함정이자 동시에 잘만 다루면 최고의 건강식품이 됩니다. 버섯은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보관 습관 하나로 그 이점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중독의 상당수가 가열 조리된 음식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조리 전 이미 독소가 형성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냉장하면 독, 냉동하면 보약. 버섯은 차갑게 숨막히게 가두지 말고 차라리 얼려서 잠재운 뒤 다시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버섯이 가진 진짜 힘을 끌어내는 방법이며 냉장고 속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선택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익숙하고 든든하며 구워도 삶아도 튀겨도 맛있죠. 하지만 이 평범한 감자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냉장고가 만드는 화학적 독, 또 하나는 햇빛이 키우는 자연의 독입니다. 감자는 단순한 구황식품이 아니라 관리가 잘못되면 발암물질과 신경독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까다로운 식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덜 냉장 보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자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냉장고 야채칸에 넣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냉장 온도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전분당화 현상을 겪습니다. 쉽게 말해 감자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내부 에너지원인 전분을 단당류로 전환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과정이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맛이 도는 감자 더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단맛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당분이 높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미노산과 당이 만나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온도, 즉 튀김이나 구이처럼 바삭하게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감자튀김, 해시브라운, 감자칩 등은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물질이 조리 중 눈에 보이지도 냄새로 감지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으로 인해 단맛이 생긴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독을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름철처럼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냉장 보관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리 전에 찬물에 15분 이상 담가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감자 표면과 내부의 수용성 당분을 물에 녹여 일부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냉장에서 꺼낸 감자를 바로 고온에서 튀기지 말고 먼저 찌거나 삶아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냉장 보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뒤의 조리 방법이 안전의 관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빛 노출을 살펴봅시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빛을 받으면 잎이나 줄기처럼 광합성을 시도하는 본능이 살아나죠. 그 결과 감자 표면에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독소가 형성됩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천연 방어물질로 곤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인간에게는 독이 됩니다. 솔라닌은 열에 강하고 17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감자 껍질이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돋아난 부분이 있다면 솔라닌이 다량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감자를 그대로 먹으면 입안이 얼얼하고 구역질이나 복통, 심한 경우 어지럼증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체내 해독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소량의 솔라닌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록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솔라닌은 이미 주변 조직에도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빛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감자는 어두운 곳에서 가장 오래 갑니다. 햇빛뿐 아니라 형광등, 간접 조명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완전 암소에 가까운 환경이 좋습니다. 천으로 덮거나 종이 상자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밀폐된 비닐봉지 속에서는 감자가 호흡하며 수분을 방출하고 그 수분이 내부에 맺혀 곰팡이를 유발합니다. 신문지로 싸거나 종이 상자에 헐겁게 담아 공기가 흐르도록 하세요. 셋째, 감자 사이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에서 방출되는 천연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 트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는 절대 함께 두지 말 것입니다. 감자와 양파를 한 바구니에 넣는 가정이 많습니다. 둘 다 뿌리채소라서 비슷한 조건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입니다. 양파는 강한 휘발성 황화합물을 내뿜어 감자의 호흡을 자극하고 수분을 끌어내 부패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감자에서 나오는 수분은 양파를 눅눅하게 만들어 곰팡이를 유도합니다. 즉 서로의 부패를 돕는 천적 관계인 셈이죠. 감자와 양파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적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어두운 서늘한 곳, 양파는
통풍 좋은 건조한 곳으로 따로 두어야 합니다. 보관 온도는 8도에서 12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앞서 말한 전분당화가 일어나고 너무 높으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봄철에는 온도 변화가 심하므로 통풍이 좋은 그늘진 베란다, 구석, 겨울철에는 냉기가 약한 현관 근처처럼 안정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또한 감자를 쌓아둘 때는 한꺼번에 겹겹이 쌓지 말고 신문지나 종이 한 장씩을 사이에 두면 통풍과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보관 중에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감자를 꺼내어 색단단함 냄새를 확인해야 합니다.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5 이상 자란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감자는 솔라닌 함량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가볍게 말랐다면 수분이 빠진 상태로 맛과 질감이 떨어졌으니 가급적 빨리 소비해야 합니다. 감자를 장기 보관할 계획이라면 구입 시부터 상태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상처가 없는 감자를 고르세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감자는 저장성이 좋습니다. 반대로 껍질이 얇고 매끈한 신감자는 수분 함량이 높아 냉장 보관보다는 빠른 소비가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는 조리 방식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튀김보다는 찜,삶,기 스팀 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100도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냉장 감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찬물에 담가 당분을 빼고 바로 끓는 물에 넣어 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소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을 즐긴다면 색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굽지 말고 황금빛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짙은 갈색 부분은 이미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두 가지 독의 함정을 품은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속 단맛의 유혹, 그리고 햇빛 아래의 초록빛이 바로 그 함정입니다. 올바른 보관과 조리만 지켜도 감자는 다시 건강한 영양식으로 돌아옵니다. 냉장할 땐 세척과 찬물 담그기로 독을 줄이고 보관할 땐 어두운 공간과 사과의 도움을 받되 양파와는 철저히 떨어뜨려 두세요. 기억하세요. 감자와 양파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천적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오늘 당신의 식탁을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냉장고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 속의 차가운 온도가 항상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습기, 결로 온도 변화가 만나면 보이지 않는 독소와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버섯, 고구마, 감자, 고춧가루, 올리브오일, 그리고 통조림까지 각각의 식품은 저마다의 특성과 보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건강식이 독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보관의 핵심은 온도보다 환경, 시간보다 위생입니다. 냉장보다 냉동이 나은 경우도 있고 차갑게 보관할수록 위험해지는 식품도 있습니다. 또한 개봉 후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유리 용기에 옮겨 담고 공기를 차단하고 짧은 기간 안에 섭취하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익숙한 식재료 하나하나가 정말 안전하게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리의 차이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끝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은 우리의 몸을 만들지만 보관 습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냉장고 속의 함정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